안녕하세요. 천성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기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읽기 문제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상식을 배워보는 시간.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재미있는 그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읽기 실력을 높이면 듣기, 쓰기 다 잘 될 수 있어요. 읽기에는 단어, 그다음에 표현, 그다음에 글 쓰는 법, 또 그 내용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읽기로 많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읽기가 잘 되면 독해, 읽고 해석하고 그 내용을 빨리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 캐치하는 것, 파악하면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아요. 한국어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듣기 연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선생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게 듣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지금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고 있어요. 읽기를 공부하면서 쓰기 연습도 해보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미있는 상식도 알아보고 자, 오늘 시간은 스트레스 여러분 다 아시죠? 스트레스 없는 사람 있어요? 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마 안 받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스트레스는 있어요. 큰 스트레스, 작은 스트레스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어떤 것인가? 왜 상식으로 나오는 건가? 자, 먼저 스트레스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피하다. 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공, 축구. 어떤 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를 했는데 공이 날라와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피해야죠. 공을 안 맞으려고. 그것이 피하다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스트레스. 나 스트레스 받아요. 내일 시험인데 어떡해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는 항상 따라오죠. 그것을 어떻게 풀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이 달라져요. 건강도 중요하죠. 스트레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 근원이다. 만병, 모든 병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안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때요?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겁게 받아들이자. 그럼 문법은 는한 기 마련이다. 문장으로 볼게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긍정적. 반대말 부정적. 그렇죠. 잘했어요.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괜찮아. 할 수 있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대처하는 거예요. 자, 힘들어도 꼭 끝내야 하는 일이니까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즐겁게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서 하면 더 힘들어요. 그냥 그래 이것도 재미있네. 좋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내용으로 볼게요. 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네. 스트레스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앞에 이렇게 문장을 탁 쓰고 뒤에 하지만 하면 그때 이 필자 글 쓴 사람이 또는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가 많아요. 거기가 주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지만 스트레스가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지나지 않는다는 착각이다예요.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불과하다가 있었죠? 앞 단원에서 배웠어요. 착각에 불과하다. 네, 같은 표현입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장 쓸 때 이런 문법 하나 쓰면 고급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 문법, 고급 문법을 비슷한 뜻이지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더 잘해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살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고급 문법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어서니까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급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해야죠. 그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그런 말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쓸 때가 있고 어려운 말을 쓸 때가 있고. 자,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착각에 불과하다,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초급으로 쓴다면 착각이다. 아시겠죠? 착각이다. 건강한 정신에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적절한 자극, 거기에 맞는 자극. 자극이라는 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탁 찌르면 아파요. 그렇죠? 이게 자극이에요. 어떤 외부의 움직임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자극입니다. 그런 자극이 필요하다. 아무 자극도 스트레스도 없는 상황에서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기 어렵대요. 아무 스트레스가 없고 아무 긴장감이 없다면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대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지속되다, 우리 배웠어요. 유지되다. 그렇죠? 계속되다. 계속되는 한는 한. 스트레스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자, 여기에 중요한 문법이 다 나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당연히 스트레스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 꼭 그렇게 해야 해. 이것이 강박관념이에요. 나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 돼. 떨어지면 큰일 나. 안 돼. 이거 굉장한 강박관념. 이 강박관념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는 커지고 그럼 어때요?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전혀 긴장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면 또 좋은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의 긴장감, 또 잘해야지 약간의 부담감도 있으면 더 잘하게 노력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 가지고 와서 쓰는 걸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인용하다. 그래서 그럴 때 인용할 때 라는 말을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초급에서 배웠던 간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이렇다고 해요.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심리학자는 뭐예요? 사람들의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조성하게 되어 일의 능률이 오르다는 일이 잘 된다는 걸 능률이 오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공부도 능률이 올라야죠. 많이 공부만 했는데 시험 점수 안 나와요. 그거는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만 하더라도 천성호 선생님과 하루에 1시간만 만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즐기라는 말, 즐겨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즐기라 이렇게 써도 돼요. 즐기다. 그렇죠? 기본,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는 말을 즐겁다, 즐기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냥 다만 붙이는 거. 이것이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즐기라, 즐겨라는 말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통제하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 통제 가능.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통제 가능.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통제 불가능.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조금씩 스트레스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기마련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문법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문법 많이 씁니다. 말할 때도 써요. 그런데 글 쓸 때 상당히 많이 씁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 조건, 가족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역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주 많이 강조가 돼요. 가족과 함께 한다면 이게 정말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기마련이다. 요거 정말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요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기마련이다. 뭐뭐 하기 마련이에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름다운 풍경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누구나. 그것이 기마련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당연히 되는 거.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기 마련이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기 마련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마련이다. 좋은 문법. 그래서 삶이 지속되는 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뭐 매일 아침 학교에 가거나 뭐 회사에 가거나 일을 하거나 모든 것이 다 좀 약간 긴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재밌게 놀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100%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